오전에 어마어마했던 인연초들을 만났던 비탈을 뒤로 하고 오후에는 새로운 비탈을 올랐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최애템 중에 하나인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멋진 꽃을 자라냈던 그 산지를 왔는데요. 여튼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생태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난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한 무더기씩 있는 대주들이 있고요. 또 대주 가운데 이렇게 생강은 한 무더기가 자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잎 자체가 연한 서성이죠. 이만큼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연한 서성으로 녹이 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맑죠. 이곳에서 예전에 홍화소심이 나왔다는 전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홍화소심을 만나지는 못했고 홍화는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도 이제 제가 해마다 즐겨 찾는 넘버 5 산지 중에 한 곳이다. 이래서 제가 올랐습니다만은 여튼 새로운 개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일이죠. 고무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세력도 좋고 이제 해가 비치니까 더 맑게 보이죠. 상당히 기부 쪽도 굉장히 맑습니다. 느낌이 촌난인데요. 일단은 이 끝에 선단부도 보면은 선단부는 여기 선단부죠. 이 끝부분을 보면은 소멸이 된 듯 하면서도 서산반이 약간 투명하게 좀 확대해 볼까요? 서산반이 투명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상당히 배양해 볼 즐거움이 있는, 배양했을 경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인연을 맺었으니까 일단은 데리고 가서 함께 잘 살아보기로 하고요.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덥긴 하고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군데군데 버섯들이 뭡니까?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죠. 맛있습니다. 이 밑에를 보면은 그물처럼 생겼죠. 이렇게 식빵 같습니다. 식빵. 황소 비단 그물버섯. 이거 맛있습니다. 벌써 버섯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고요. 요즘 간혹 유튜브를 보면은 능이산행도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난산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좋은 버섯이 나는 산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합천에 있는 아우들과 함께 나중에 송리 산지도 한번 가서 직접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산지에 올라와서 좋은 인연초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익숙한 산지를 올랐더니 눈에 익은 난들이 있습니다. 자, 보기에도 약한 연한 서성에 좀 가실가실 힘이 없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서산반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산반이 뭐하러 가득 들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한 서성으로 난들이 연하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의 지난해 체란했던 그 신화가 나오는 모양새 그것을 구독자 여러분께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난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난이죠. 신화가 올라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적인 색감으로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눈에 익은, 낯이 익은 그런 난초가 보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좀 척박하긴 합니다만은 생강근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볼거리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이동하면서 화면이 흔들려서 잘 안 찍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볼거리들이 많은 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개체죠. 아롱이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롱이가 아닙니다. 신화가 나올 때 참 예쁜 모습으로 나오고요.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 누구냐는 모르는 친구입니다. 하여튼 밭자리에 와서 탐난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익숙한 개체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 새로운 개체들이 눈에 띄는 모양새인데요. 계속해서 탐난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됐는지 약간 흑인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잠시 후에는 빵보떼를 실시하고 이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야, 제가 누차 이곳은 제가 아는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특별히 뭐 산반이 걸렸다거나 뭐 무늬가 있다거나 그런 난은 아닙니다만은 느낌이 아주 좋죠. 이곳은 이제 정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산지이고 또 좋은 꽃을 많이 체란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닦아주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절대 민출난 꽃을 피우는 난은 아니다. 새카만 여비육에 마무리도 좋습니다. 고추선 자태로. 야, 정말. 야, 이거 이렇게 척박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무더위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어느 정도 산지 보존 차원에서 뭐 많이 체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친구들을 이제 건드리고 놔두면 요 물골이 너무 심하게 흘러내리는 곳이어서 이곳이 이제 뭐 유실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또 저 뒹굴어 가다가 또 멸종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야, 이거 참 대량 난감입니다. 이 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야,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나왔으면 좋은데 말이죠. 여튼 이 친구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쪽을 건드려도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판단을 해보고 대주만 좀 한두 촉만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대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동안 촬영할 생각은 둘째 치고 사진만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난입니다. 대흥난이죠. 무엽난이기 때문에 잎은 없습니다. 잎 모양, 이제 그 꽃의 형식은 뭐 사계랑 같기도 하고 한랑 같기도 하고 뭐 꽃의 형식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잎이 없이 이렇게 꽃만 피우는 무엽난의 일종인데요. 정식 명칭은 대흥난이 되겠습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자생지가 좀 넓은, 예전에 제가 산행할 때 보면 문경이나 제천 이런 쪽에 가면은 이 군락이 있을 때는 막 굉장히 비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쪽 경상북도 지방에서 합천 쪽에서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정말 뭐 황홀합니다. 어쨌든 이 난은 요 구근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고 바로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옮기면 죽습니다. 어차피 또 잎이 없어서 엽록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순간 죽기 때문에 욕심난다고 체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 해서 자연 속에서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호기심에라도 잘 가져가면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딱지 많이 접어보셨죠? 딱지처럼 접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동안 모기에 띠껴 가면서 멍 때리는 감상으로 멍 때리면서 감상하고 이런 즐거움으로 지나치시면 되겠습니다. 대흥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검은 잎에 윤기가 반자락 흐르는, 그러면서 까닥지처럼 후육질해 아주 좋습니다. 잎들이 아주 까맣고 까닥까닥. 어리긴 해서 체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곳이 물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강근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얼어 죽겠죠. 그리고 한 번만 더 비가 와버린다면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걸 또 옮겨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올해 비가 많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인데요. 이 친구들 잘 자라면 정말 한 입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인데 그렇죠? 이대로 두기 너무 안타깝고, 제가 잠시 후에 좀 고운 흙을 좀 위에서부터 흘려 내려서 약간 더 북돋워서 좀 텁텁하게 해놓고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화면을 닫고 난을 심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산행 중에 예쁜 우리 야생화를 만났습니다. 꽃이 아주 귀엽습니다. 수국 같기도 하지만 수국은 아니고요. 꽃이 예뻐서 향기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향기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약간 누르스름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누린내 풀이라고 부르거든요. 누린내가 나는 풀 중에 누리장나무라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도 꽃은 아주 예쁩니다만은 약간 누르스름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다지 썩 대우를 받지 못한 난입니다만은 이 누린내 풀 역시
꽃은 아주 예쁘고 고운 보석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냄새는 약간 누르스름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리 향기롭지 못해서 누린내풀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여튼 뭐 그다지 향기롭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꽃 자체가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고 이렇게 무리지어 피어 있을 때는 정말 소담스럽죠. 어여쁜 우리의 야생화입니다. 누린내풀이었습니다. 아주 급비탈 탐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치다 보니까 목소리도 점점 변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죠.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힘듭니다. 아마 호흡이 가쁘고 또 목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자꾸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기도가 좀 좁아져서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의학적으로 그런 뭐 전문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물골이 굉장히 깊이 쓸려 내려가고 급비탈입니다. 완전히 급비탈. 이렇게 뭐 낙엽도 멈추지를 못하고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곳인데요. 벌써 도토리가 이렇게 큰 땡구르만. 이야, 대박. 이거 정말 주워가고 싶은데요. 다람쥐 먹어라. 좀 만나고 싶은 난이 한 촉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촉짜리죠. 2촉짜리인데 지난해 촉도 보면은 키가 딱 요만합니다. 크질 않습니다. 뭐 단엽은 아닙니다만 단엽성으로 윤기가 촤르 흐르는 무광질에, 야, 좋죠? 누가 뭐래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핀다가 아닙니다. 아, 정말 후육질에, 야, 제가 정말 이곳에 와서 만나고 싶었던 그런 난입니다. 이 개체를 제가 한 2개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화가 출하하는 모양새가 정말 범상치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은 난이어서 제가 은근히 이 개체를 좀 기다려 왔었는데요. 다른 난은 한 촉도 없습니다. 이 친구만 2촉짜리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목적한 바 다 이룬 것 같고요. 지금 지치기도 하고 또 목소리도 좀 가라앉고 해서 배도 고픕니다. 목도 마르고 더 촬영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오늘 산행은 2부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을이 깊어가고 도토리가 벌써 땅에 떨어져서 구르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난실에도 알찬 수확이 연결을 가고 있죠. 떼굴떼굴 벌브가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를 조금 더 주어서 난실을 이제 새벽에도 좀 개방을 해서 찬 공기가 들어오게 해서 잠시 밤에는 쉬었다가 아침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로 광합성작용을 활발히 해서 발부를 키우는 이런 영향을 축적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좀 취해 줘야 할 때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여름보다는 빛도 조금 더 주고 밤에는 난실을 좀 개방을 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를 좀 높게 해주면, 크게 해주면 난실이 잘 자란다.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바, 모두 뜻한 바 신화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